이번에 이른바 12일 중동 전쟁은 힘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휴전은 정말 무기한 계속될지 속내를 국제부 이상엽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하는 큰 도박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공격 이후 외교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다가 가짜스럽게 이란을 공격하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은 국내외로 부담이 컸을 것이지만 단기간에 휴전이 이뤄져 이번 도박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라 돈 쓰는 거를 싫어했을 텐데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네, 핵시설 타격에 쓰인 벙커버스터 한 발이 약 48억 원인데 어허. 총 14발이 사용돼 672억 원이 들었습니다. B2 폭격기 등 125대의 항공기 운용 비용과 장비 가격을 포함하면 22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번 전쟁에서 22조 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을 했다. 또 이번 전쟁에서 보면은 영화와 같은 일도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전이 눈에 띄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군 장군을 협박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الان تنها پیشنهادی هم که به تو میکنم هم میتونم بهت پیشنهاد کنم 12 ساعت وقت داری که پاتو بگیری با زن و بچت فرار کنی. 이 요원은 장군에게 이란 정부와 결별한 것을 증명하는 영상까지 요구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의 첫 공습에서 이란군 지휘부가 사망한 가운데 첩보 공작을 통한 혼란도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사드의 정보력이 그야말로 대단한데요. 이번에 그 휴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한이 무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휴전을 깰 가능성은 없습니까? 좀 상당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교전에서 이란의 반격은 무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이란의 핵개발 능력 후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이상으로 가려면 결국 지상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전면전에 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도 휴전을 받아들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략적 이해관계를 따지면 휴전을 깰 이유가 적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후 이란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지만 이란은 공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쟁 목적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인데 이란은 원료인 우라늄을 옮겼다고 주장을 해요. 과연 이란이 핵 개발을 이번에 포기할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어디로 대피시켰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분석하고요. 하지만 핵심 핵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되고 핵 과학자가 사망한 만큼 다시 핵 개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으로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상하는 과정이 핵심인데 이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따지면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전쟁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부 이상엽 기자였습니다.